안녕하세요, 섭스본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았네요. 아침이라기보다 해가 중천이긴 해요. 지금 11시거든요 원래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려다가 일찍부터 움직이면 오후에 피곤하기만 하니까 원래 제 템포대로 그냥 10시, 11시쯤에 제가 항상 움직이거든요. 11시에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희한한 게 오전 9시쯤인가? 일어나가지고 피레스트 액티비티를 검색했을 때 플라이어는 오늘 작동을 하지 않고 글라이더는 오늘 작동을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글라이더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어제 밤에 눈이 좀 내리긴 했는데 지금 날씨는 아주 좋거든요. 바람도 뭐 크게 불지 않고 눈도 안 내리고. 근데 글라이더가 멈췄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뭐 아니면 피레스트에 또 절벽 하이킹 코스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즐기고 오려고 해요. 운이 엄청 좋았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린덴발트행 기차가 1분 나와서 뛰어서 간신히 탔습니다. 피레스 정류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피레스로 올라가는 곤돌라 정류장. 여러분, 여기 피레스트 곤돌라역 오면은 여기 파란색 쪽에 사람들이 막 티켓 사고 줄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한국인들 중에 융프라우 VIP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저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른쪽에 조그마한 통로 있잖아요. 저기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길 기다릴 필요가 없고. 절로 가야 되지. 참. 근데 왜 한국인들에게 이 VIP 특혜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이 티켓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개별 티켓을 구매해서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그만 문으로 가면은 VIP 티켓 있으신 분들은 바로 탈 수 있어요. 여기 줄 안 기다리고. 피레스트 곤돌라 타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래서는 날씨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올라와 보니까 눈 오고 안개가 가득해요. 이래서 액티비티를 안 하나 봐요. 오는 길에 글라이더랑 플라이어 케이블을 봤는데 정말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부 그냥 아예 하얗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융프라우 정상처럼 그런 칼바람은 불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하고 어제 피레스트를 오고 오늘 융프라우를 갔어야 되네. 피레스트 정상으로 왔는데 저기 아래 보이는 게 이제 절벽 코스고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앞에 사람들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길래 옆으로 가서 뛰어가다가 오는 길에 2번 넘어졌어요. 완전 얼음이어가지고 미끄럽네요. 원래 밝을 때는 이렇게 산이 보이고 다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보이는 게 없네. 여름에 왔어야 하나 봅니다. 제가 올라올 때 넘어진 이유가 이 고무 안 밟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로 뛰어왔거든요. 근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고무 패드 밟고, 고무 패드도 저 앞에서 끊겨요. 그럼 손잡이 잡고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피레스트까지 왔는데 날짜를 잘못 골라서 액티비티도 못하고 풍경도 못 봤네요. 까비스. 호기롭게 왔는데 소리만 들리고 보이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그냥 하얘요. 여기 오기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글라이더랑 플라이어를 작동 안 하지? 라고 생각해서 일단 가면 하겠지, 그냥 안내 사이트가 잘못된 거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이 정상과 아래의 날씨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사이트가 정확해요. 안 하면 안 하는데 이유가 있다. 아래서 날씨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이트를 꼭 확인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사이트 링크 적어두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피레스트까지 와서 뭐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안타깝네요. 날씨 때문에. 날씨 대망 실패. 그리고 이런 리프트도 이 스키 패스를 태그하면 돼요. 이렇게 스키 패스 태그하면은 열립니다. 만능이에요 아주. 지금 라우터브룬넨을 가기 위해서 인터라켄 오스역 가다가 즈윌치치넨? 이름이 좀 특이한 역이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제
라우터브루넨행 기차 시간표를 보니까 다행히 5분 뒤에 바로 도착 예정이라서 그거 타고 바로 라우터브루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야, 오늘 하늘이 엄청 맑다. 진짜 너무 아쉽네요. 라우터브루넨에 도착했고, 역에서 올라오자마자 볼 수 있는 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뮤렌으로 가는 곤돌라를 탈 수 있어요. 저는 폭포부터 보고 뮤렌을 갈 거기 때문에 바로 타지 않겠습니다. 라우터브루넨 들리기 너무 잘한 것 같은 게, 이 마을의 느낌 자체가 되게 산신령 같은 존재가 살 것 같은 느낌? 보면은 산이 엄청 높은데 중간까지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구름보다 더 높이 있는 거죠. 저 멀리 폭포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물줄기가 엄청 세진 않은데 저 폭포 이름은 슈타우프바흐 폭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이네요. 약간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뷰네요. 저기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앞까지 가볼게요. 드디어 슈타우프바흐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물줄기가 생각보다 약하죠? 초여름쯤에 얼음들이 녹으면은 수량이 많아져서 엄청난 장관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얼어서 물줄기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면서 슈타우프바흐 폭포라고 발음할 때마다 이거 되게 독일어 같다 생각했거든요. 바흐 이것 때문에. 근데 진짜로 슈타우프바흐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먼지처럼 흩날리는 겨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독일어로 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이 폭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 300m예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낙폭을 가진 폭포라고 합니다. 이 통나무 있는 곳이 포토존인 것 같은데, 사람이 포토존 위에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핸드폰을 낮춰서 찍어야지 왠지 폭포랑 같이 찍힐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보이긴 하네. 여기 울타리가 있어서 그 이상은 못 건너가게 해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 사진기사 됐습니다. 다른 대가족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줄을 섰다가 다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다른 관광객들 사진도 찍어주고 덕분에 사진도 그분들이 찍어주시고, 이제 이 아름다운 라우터브루넨을 뒤로 하고 곤돌라를 타고 뮤렌까지 올라가 볼 시간입니다. 다시 곤돌라 타러 가시죠. 뮤렌 곤돌라 타고 가면서 먹을 제 간식도 구매했어요. 프레첼 빵이랑 딸기맛 요거트입니다. 이 곤돌라 티켓도 스키패스 찍으면 돼요. 이 뮤렌 가는 곤돌라는 엄청 크고 서서 가는 거네요. 곤돌라 안에 여기 조종석이 있고요. 곤돌라에서 내려서 기차를 한 번 더 타야 뮤렌에 갈 수 있나 봐요. 내리자마자 기차가 대기하고 있네요. 뷰가 엄청 좋죠. 지금 기차는 제가 전세 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뻥 뚫려 있는 산악기차 타니까 진짜 스위스 느낌 지대로입니다. 어쨌든 뮤렌은 스위스 내에서도 좀 시골 마을 느낌이 난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5분 정도 더 가면 뮤렌 도착입니다. 되게 후기들이 동화마을 같다고 했거든요. 뮤렌 도착했는데 눈 싸래기라 하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자꾸 눈 안에 들어가네요. 구름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안개 같은 게 전부 구름입니다. 구름 위에 위치한 동화마을, 여기가 정거장인데 내려서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시내가 나올 거예요. 여기 사진 스팟이 하나 있는데 위험해서 그런가 막아놨네요. 그래도 꼭 이런 데 넘어가서 사진 찍는 사람도 있지. 떨어지면 답도 없을 것 같긴 하다. 와, 여기 스위스 물가도 물가인데 뭐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이거 뮤렌 물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냥 2,000원 곱하시면 되고, 이런 볶음밥 있죠. 볶음밥이 4만 원, 고기랑 채소랑 밥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게 대충 한 6만 원 정도 하고요. 이런 칠리 새우 같은 것도 한 6만 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벌하죠, 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비싼 나라에서도 이런 산 속에 있는 마을들은 더 비싸요. 이곳이
뮤렌 사진 스팟인데 와 엄청 그림 같네. 이거 통나무 위에서 찍는 사진들이 그렇게 유명해요. 구름 위에서 찍는 사진인 거니까요. 구름 위 도착. 저 높이 높은 산은 무엇인고? 신기루처럼 보이네. We're gonna take a seat. Okay. It must be the perfect photo zone, I think. Yeah. I'll take a picture many as I can, okay? Can you take them the other way? Oh yes. I'll take it like both ways. Perfect. Yes. Oh, lovely. Give him a kis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happy travel, brothers. Thank you. 여기 와서도 얼떨결에 외국인 커플과 사진 교환을 하고 다시 이 눈 오고 있는 산속 동화마을을 걷고 있는데 아 굉장히 손시렵네요. 이곳은 구름 안에 있는 스위스의 동화마을 뮤렌. 이거 마셔도 되는 물입니다. 겁나 차갑게. 되게 북유럽 느낌 나죠? 눈이 계속 오고 있고 이런 나무로 만든 집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되게 예쁜 동네네 진짜. 이 높은 곳에 위치한 뮤렌에서도 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른 한 40도는 돼 보이는 저 산악열차를 타면은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집들이 빼곡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으로 가면은 약간 네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엄청난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저기도 무슨 곤돌라가 있네? 다른 데서 오는 건가 보다. 구름이 거치면은 진짜 엄청난 절경일 것 같아요. 이곳 별명이 왜 동화마을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뭐 이것저것 하는 관광지라기보다 정말 그냥 마을이거든요. 사람들 사는 마을. 와, 여기 걸어 올라가기 힘드네. 저 위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나? 내려갈 땐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넘어지면 엉덩이 제대로 찌입니다. 조용한 게 제 스타일이네요. 마을 구석구석 걷는 이런 잔잔함을 참 좋아합니다. 마을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북유럽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오래된 오두막도 있고 호텔도 있고 걷다 보니 어쩌다가 아까 봤던 맞은편 곤돌라까지 와버렸네요. 여기서 내려가도 되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죠 뭐. 이곳은 약간 스키 타러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탔던 곤돌라를 다시 타러 몸 좀 녹이고 출발합니다. 다음에는 여름에 다시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어쨌든 겨울에 와서 눈도 많이 보고 구름도 많이 보고 다 겪긴 했지만 상당히 춥거든요. 영하 10도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옷 한 벌로 유럽 여행을 하다 보니 제 바지 있잖아요. 이 검은색 바지도 여름 바지예요. 안에 입은 것도 반팔 카라티고요. 그래서 아마 남들보다 더 춥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겨울 스위스는 경험했고 나름 만족했으나 완전 초록초록하고 날씨가 화창해서 반팔 반바지로 다닐 수 있는 날씨에서 스위스를 다시 한번 와보고 싶긴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가는 풍경과 여름에 다시 와서 볼 수 있는 풍경은 180도 다를 게 확실하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뮤렌을 마지막으로 저의 스위스 여행은 마무리됐고 이제 다시 산악기차 타고 곤돌라 타고 라우터브루넨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또 인터라켄 오스트역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거기서 또 바젤역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갈 계획입니다. 상당히 먼 여정이죠. 4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공항까지 가는 길이. 동화마을 빠이빠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 눈싸래기? 였던 게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이거 옷에 쌓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 차갑고 머리도 하얘졌네. 눈 쌓여서. 곤돌라 도착했는데 머리랑 눈썹 보이시나요? 수도 없는데 큰일이네. 다 젖어가지고. 여기 뮤렌에서 라우터 브루넨까지 돌아가는 기차는 8시 반이 마지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이거든요. 지금 시간대로 봤을 때 8시 거까지 있긴 합니다. 뮤렌에서 라우터 브루넨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우터 브루넨의 야경이에요, 이게. 제가 돌아오는 기차에서 5시 반에 내렸는데
내려서 전광판 보니까 바젤 SBB 역으로 가는 기차가 5시 29분인 거예요. 이미 1분 지나가지고 못하겠지 했는데 혹시 몰라서 뛰어갔는데 기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탔는데 1등석 구역이라서 2등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튠에 내려서 튠도 관광하다가 바젤 SBB 역으로 가려고 일단 탔습니다. 기차에 레스토랑 칸도 있었어요. 저는 지금 튠에서 내린 다음에 튠 구경 좀 하고 바젤 SBB 역으로 가려고 튠에서 내린 다음에 바젤 SBB 역으로 가는 기차 티켓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오늘 3일이니까 0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튠에서 바젤 SBB 가는 거 아무거나 타도 되는 티켓이에요. 포인트 티켓. 중간에 내렸다 다시 타도 상관없고요. 달이 참 예쁜 밤이네요. 저는 지금 튠에서 튠 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봤어요. 아마 튠성 입장은 못 할 거예요. 이미 진지게 문 닫았을 텐데 그래도 제 유럽 여행 경험상 성들은 대부분 언덕길에 있기 때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시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튠성 가는 길에 만난 두 번째 강인데 여기도 엄청 이쁘네요. 조금만 더 가면 튠성입니다. 길거리 분위기 있죠? 사람이 없네요. 엄청 조용해요. 튠성을 가려면 이렇게 비밀 통로 같은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거든요. 이게 지름길인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돔형 지붕이 있고 방향마다 길이 있네요. 하지만 저는 직진하면 됩니다. 튠 성이 보이네요. 이게 브라티슬라바 성 같다. 붉은색 뾰족한 지붕이 있어요. 튠 성에서 보는 야경인데 저 뒤에 산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카메라는 저조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릴 때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한번 섞어 볼게요. 핸드폰 사진은 빛을 오래 받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이 튠 성이 저의 진짜 마지막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튠 성이 있고 여기 따뜻한 손 좀 녹일 수 있게 누가 불 피워놨네요. 손 좀 녹이고 가는데 틀이 바로 뒤에 대포가 있었네요. 역시 예상대로 성은 항상 언덕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튠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엄청 예쁘네. 길은 아까 쭉 직진해서 대포 옆으로 오면은 그냥 여기 내려가는 길 하나 있고 끝입니다. 근데 야경이 미쳤어요. 저기 보면은 무슨 언덕에 집들이 다다다다다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예쁜데요? 여기 오기 잘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니 저 성당에서 또 종을 울려주네요. 이제 바젤 SBB역 기차 타려고 다시 튠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으로 가다가 물소리가 엄청나길래 와봤더니 조그만한 댐이 있었네요. 물 방류되는 거 보이시죠? 댐도 되게 앤티크합니다. 달이 정말 밝은 날이네요 오늘. 지금 바젤 SBB에서 유로 에어포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글맵으로 유로 에어포트 쳤을 때 이 50번 버스를 타는 곳이 좀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맵에 나온 대로 갔는데 버스 정류장 정거장도 없고 애매해서 그러니까 제가 내렸던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50번 버스가 딱 오길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길래 기사님한테 혹시 이거 유로 에어포트로 다시 돌아가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티켓 어디서 구매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포인팅 해주신 곳이 이거 50번 타고 바젤 SBB역으로 오면은 내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 구석탱이에 티켓 자판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티켓 바로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바젤 유로라고 치니까 바젤 유로 에어포트가 뜨더라고요. 올 때랑 똑같이 6.6프랑이었고 가격은 이걸 구매하고 다시 뛰어서 버스에 타니까 기사님이 확인했다고 하고 저 뒤로 보내주시고 바로 출발했어요. 감사하게도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바젤 유로 에어포트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랑 스위스가 같이 사용하는 공항이죠. 이제 공항에서 좀 쉬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가 예상했던 그림들이 안 나오고 액티비티도 하지 못했지만 그림 같은
절경들을 본 것에 전 만족스럽긴 합니다. 다음에 또 어디로 여행 갈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쨌건 부족한 저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빠이빠이. 아 근데 여기 바젤 유로 에어포트 신기한 게 비행기 시간대가 9시 10분 비행기가 11시 15분으로 지금 딜레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다음 비행기들이 전부 새벽 6시예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처럼 밤새 출국하는 그런 공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공항에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용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새벽 6시 비행기예요.